여태껏 치아에 문제가 생겨야지만 치과 가셨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관리하라고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는데 왜 관리들을 안 하실까요? 음식 향이 머무는 것보다 상쾌한 민트 향이 감도는 구강 상태가 더 기분 좋지 않으신가요? 치아 건강은 인간 오복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미리 관리해 두는 것이 수천만 원을 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치아, 구강 관리 완벽 방법 정리해드리고 남은 인생에 임플란트란 없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관리해 보시죠.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치아가 아프기 전까지 얼마나 그 소중함을 느껴보셨나요? 사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 수명,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생존 장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아가 약해져서 밥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병원 문턱을 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아 때문에 대화 자체를 줄이고 결국 외로움과 우울감, 심지어 치매 초기 증상까지 겪는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치아 개수가 20개 미만인 고령자가 20개 이상인 고령자보다 치매 발생률이 1.9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자극을 주어 뇌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치아가 없으면 이런 자극이 줄어들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제대로 씹지 못하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입안 세균이 증가하면서 구강 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통계만 봐도 심각합니다. 40대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잇몸병, 즉 치주염을 겪고 있고 6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유병률이 무려 70%를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씹기 곤란을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비해 치아 관리는 너무나도 소홀하죠. 대부분은 그냥 하루 2번 칫솔질만 하고 난 잘하고 있어라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그 칫솔질, 과연 제대로 하고 계신 걸까요? 치과 의사들은 단호히 말합니다. 정면으로 치아를 닦듯 문지르는 방식은 오히려 효과가 거의 없다고요. 문제는 잇몸과 치아 사이, 그 경계선 아래에 숨어있는 플라그와 세균들입니다. 그곳까지 칫솔이 닿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충치와 잇몸병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칫솔질 방식은 바로 45도 각도로 칫솔을 기울여 잇몸선을 향해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바스 기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국내외 치과대학과 치위생학과에서 모두 정석으로 가르치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칫솔질을 할 때는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잇몸이 상처를 입고 치아 표면이 마모될 수 있거든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잇몸이 예전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란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칫솔질 순서도 중요합니다. 바깥쪽 면부터 시작해서 안쪽 면, 씹는 면 순서로 체계적으로 닦아주세요. 혀도 빼먹지 마시고요. 혀에는 세균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구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닦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칫솔로는 치아의 바깥면과 안쪽 표면밖에 닿지 않습니다. 문제는 치아와 치아 사이, 그 틈새. 이곳은 칫솔이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치실만이 닿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치실 쓰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국내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치실 사용률은 겨우 30%대입니다. 70%가 넘는 분들이 평생 치실을 한 번도 써본 적 없다고 하죠. 반면에 구강 건강 선진국인 미국은 성인 치실 사용률이 80%를 넘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노년기 치아 건강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가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 할 거리라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잇몸은 한 번 내려앉으면 다시 올라오지 않고 치아는 한 번 빠지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치실 사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치실이 잇몸 사이에 끼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며칠 계속 사용하시면 잇몸이 건강해지면서 피가 나지 않게 됩니다. 치실 대신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진 분들에게는
치간 칫솔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한다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당 몇백만 원입니다. 치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전체 임플란트를 한다면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임플란트라고 해서 영구적인 것도 아닙니다. 임플란트도 관리를 잘못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플란트 10년 생존율은 95% 정도로 100%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틀리는요? 자연치아 대비 씹는 효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잘 씹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식사를 피하고 대화를 줄이고 결국 사회생활 자체가 축소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부분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도 자연치아만큼 편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딱딱한 음식은 여전히 피하게 되고 식사 후 음식물이 끼는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정기적인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플란트 하나당 연간 관리비가 수십만 원씩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영양 불균형이 오고 면역력이 낮아지고 전신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치아 개수가 줄어든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당뇨병, 폐렴, 치매 등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20개 미만인 사람은 20개 이상인 사람보다 사망률이 1.7배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죠. 특히 고령층에서는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 기능 저하가 영양 섭취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큽니다. 씹기 어려운 육류, 견과류, 생과일과 채소 섭취가 줄어들면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결핍이 생깁니다. 이는 근감소증, 골다공증, 빈혈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또한 제대로 씹지 못하면 소화에도 부담이 가서 위장 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을 조심조심 드시고 딱딱한 반찬은 입에도 못 대고 고기나 생선은 아예 포기하시는 모습. 김치도 잘게 썰어달라고 하시고 사과도 갈아서 드시고.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약해지고 말수가 줄고 결국 병상에 누우시게 되는 겁니다. 치아 하나 때문에 인생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70대에 시작해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루 2번 칫솔질은 기본입니다. 단순히 닦는 게 아니라 잇몸선을 따라 45도 각도로 기울여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칫솔질 시간은 최소 2분 이상, 가능하면 3분 이상. 치약은 꼭 불소 함량 1000ppm 이상, 가능하면 1450ppm짜리를 쓰세요.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줄어들고 치아가 약해지기 때문에 불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양치 후엔 물로 헹구지 마세요. 입에 남은 치약은 그냥 뱉고 끝내야 불소가 오래 남아 치아에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한 가지만 실천해도 치아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입안이 텁텁할 수도 있지만 금세 익숙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양치도 중요합니다. 밤 동안 입안에서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아침 양치를 통해 하루를 깨끗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양치를 하세요. 식사 직후에는 치아가 산성화되어 있어서 바로 양치를 하면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실입니다. 딱 하루에 한 번만 하세요. 귀찮다고요? 그냥 7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입안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치실이 어렵다면 워터픽 같은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워터픽은 치실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물의 힘으로는 끈적끈적한 플라그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치실과 워터픽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치아 사이를 절대 방치하지 말 것. 그곳이 치아가 먼저 썩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지점이니까요. 치실 사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치실을 30cm 정도 뽑아서 양쪽 중지에 감아주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로 치실을 잡고 치아 사이에 부드럽게 넣어줍니다. 치실이 잇몸에 닿을 때까지 넣은 다음 시자 모양으로 치아를 감싸면서 위아래로 문질러주세요.
한 치아당 3회에서 4회 정도 문지르면 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3분에서 4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에 가셔야 합니다. 스케일링, 단순한 치석 제거 아닙니다. 잇몸 안쪽 깊숙한 세균까지 제거해주는 의료행위입니다. 치과는 아플 때 가는 곳이 아니라 안 아프게 하기 위해 미리 가는 곳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순간부터 내 치아 수명은 바뀝니다. 정기 검진에서는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구강 내 전체를 점검합니다. 초기 충치나 잇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치료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이 아프다고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케일링 자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면 잇몸이 건강해져서 아프지 않게 됩니다. 또한 스케일링 후에는 치아가 시릴 수 있는데 이는 치석에 가려져 있던 치아가 노출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칫솔도 중요합니다. 너무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은 쓰고 나도 시원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탄력 있고 머리 크기가 작아서 어금니까지 닿는, 손에 잘 맞고 제어가 쉬운 일반모, 보통모 칫솔을 사용해 보세요. 치과 의사들도 의외로 미세모보다는 적당히 힘있는 보통모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칫솔은 한 달에 한 번은 바꿔주는 게 위생적으로도 좋습니다. 칫솔모가 벌어지면 닦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칫솔을 고를 때는 손잡이도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손목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굵은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칫솔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전동 칫솔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손목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전동 칫솔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할 때는 칫솔을 치아에 대고 천천히 움직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힘을 주지 마세요. 구강청결제 사용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구강청결제는 칫솔질과 치실 사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구강청결제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단 음식, 끈적한 음식, 산성 음식은 치아에 해롭습니다. 특히 사탕, 초콜릿, 과자류는 치아에 달라붙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도 산성이 강해서 치아 표면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런 음식들을 아예 끊을 수는 없지만 먹은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무설탕 껌을 씹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치아에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채소, 불소가 들어간 녹차 등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섬유질이 많은 채소는 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아를 청소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담배는 잇몸 혈관을 수축시켜 잇몸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고 치료에도 잘 낫지 않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잇몸 질환 발생률이 3배에서 6배 높습니다. 또한 흡연은 구강암의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잇몸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를 악무는 습관이 생기면 치아가 마모되거나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 모든 걸 매일 실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세요. 하루 한 번 치실만이라도, 잇몸을 향한 칫솔질 한 번만이라도, 치과 한 번만이라도 가보는 걸로. 그 한 걸음이 내 치아의 10년을, 내 건강의 2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치아 관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신다면 5년 후, 10년 후에 내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치아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평생 내 치아로 맛있는 걸 씹고 말하고 웃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관리해 보세요. 임플란트 없는 인생 지금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치아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몇 년 후에는 지금의 선택을 감사하게 생각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길 준비를 동행하세요. 감사합니다.